박순자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69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5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로 향합니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화분들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장미, 제라늄, 봉선화. 모두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소박한 꽃들이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물분을 들고 하나씩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피워줘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습니다. 멀리 한강이 흐르고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춥니다. 평온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핸드폰이 일찍부터 울려대고 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재호라는 글자가 깜빡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입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요즘 재호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재호야. 엄마, 안 주무세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응, 습관이야. 무슨 일이니? 전화 너머로 재호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45세 남자의 무거운 한숨입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자리입니다. 5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자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30년간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지. 그때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너희가 잘 크는 게 엄마 기쁨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마지막 2년간의 치매까지. 순자는 간병과 가게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재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 뉴스에서 봤다. 우리 지수, 민수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됐잖아요.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수는 중학교 2학년,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순자가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는 명절에만 보는 아이들입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순자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아들들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자들의 돌사진까지. 모든 순간마다 순자와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원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무슨 문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3억 정도는 있어야 괜찮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의 손에 쥐어진 전화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엄마,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아파트 단지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가는 주부들.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엄마 아파트만 해도 4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2년을 함께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엄마도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시면 우리가 모실 거잖아요. 재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둘째 아들 재민도 전세금 마련하기 바쁜 상황이라는 것을. 엄마가 우리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순자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입니다.
평범하고 평온했던 아침이 어느새 무거운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식당을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와 연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상당한 돈이 나갔고 자신의 무릎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 그 돈이면 순자도 10년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순자는 다시 베란다로 나갑니다. 화분에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방금 준 물이 식물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꽃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자신도 이 꽃들처럼 자신만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그래왔듯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할까? 멀리서 들려오는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호의 전화가 끊어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시간조차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 순자는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들을 바라봅니다. 어젯밤에도 계산해봤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대출을 갚고 3억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큰며느리 은미의 번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결혼 15년째지만 여전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래, 은미야, 무슨 일이니? 아, 재호 오빠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집 이사 건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일을 벌써 기정사실인 양말하고 있습니다. 은미야, 아직 엄마가 결정한 건 아니야.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은미의 말에는 재촉하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런 큰일은 신중하게. 어머니도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은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큽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이 자란 공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오후에 둘째 아들 재민이 찾아옵니다. 43세의 재민은 형과 달리 조용한 성격입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차를 내어줍니다. 엄마, 형이 또 무슨 소리 했죠? 재민의 첫마디가 예상과 다릅니다. 순자는 당황합니다. 무슨 말이니? 형이 요즘 투자한다고 난리예요.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순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재민아, 그게 무슨... 엄마, 형이 그거 하다가 돈 많이 잃었어요. 2천만 원 넘게요. 순자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합니다. 재민은 계속 말합니다. 형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형이 회사에서도 승진 못했거든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재호가 자신에게 숨긴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 응. 집 도움 달라고 했어. 재민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엄마, 형은 또 그 돈으로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뭐라고?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한다면서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남은 순자는 거실을 서성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재호의 결혼식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재호입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재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요즘 투자 같은 거 하니?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아, 그게. 엄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재민이가 와서 그러더라. 재호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거는 작은 거예요. 다들 하는 거고요. 작은 거가 2천만 원이니? 엄마, 그건 재호야, 엄마한테 거짓말 했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0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엄마, 걱정하실까봐 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을 팔아서 또 투자하려고? 엄마, 이번에는 확실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 줄 아니?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너 결혼할 때도 이번만이라고 했잖니. 순자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결혼준비금, 전세금, 아이들 교육비. 그때마다 재호는 이번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장이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예요. 재호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자는 문득 궁금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준 물이 잘 스며들어 꽃들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이 작은 화분들은 순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 자라고 돌보면 꽃을 피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다시 꺼냅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이 돈들. 식당을 하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후 자금들. 3억을 내어주면 자신에게는 얼마나 남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까지 계산하니 빠듯합니다. 만약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재호가 정말 자신을 모실 수 있을까? 순자는 결심합니다. 내일은 재민의 아내 미영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며느리들일 것입니다. 은미는 이미 재호 편이 된 것 같으니 미영과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있게 내려왔던 결정들이 이번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정말 옳은 일인지. 베개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지만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아마도 순자야,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 이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순자가 미영을 만나기로 결심한 다음 날 재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요. 갑자기?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집을 사달라고 부탁해놓고 여행을 간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호야, 돈은 어떻게? 엄마께서 용돈 주신 거 모아뒀거든요. 3박 4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순자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지난달 재호가 찾아왔을 때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동안 생각 좀 하세요. 우리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여행을 가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아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후에 미영이 찾아옵니다. 42세의 미영은 순자보다 한 세대 아래지만 현실적이고 똑 부러진 성격입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형님 일 때문이시죠? 미영의 대답이 예상보다 직설적입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제 재민에게 들은 투자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있다는 말입니다. 형님이 투자 실패한 거 아시죠? 응, 재민이가 그러더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아주버님이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2천만 원 정도요.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형님이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한 거라고요. 순자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힐 뻔했다는 말입니다. 미영아, 그럼 재호가 집을 사달라는 것도. 네, 사실은 빚을 갚고 또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50년간 믿어온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번에도 확실하다고 해요. 가상화폐 말고 다른 투자라고요 하지만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주시면 그 돈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깁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도 살 권리가 있다는 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미영아, 그럼 재민이는 뭐라고 하니? 저희도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재민 부부도 전세금 마련에 빠듯한 상황입니다. 회사원인 재민의 월급으로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돈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현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대답은 없지만 순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너무 많이 주었을 뿐이야. 밤 10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재호입니다. 엄마, 제주도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놀다 와라. 엄마,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집이 있어야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좋은 데 와서도 걱정하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여행을 즐기면서도 집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야속합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재호야,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오늘 미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새벽 2시,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꽃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옵니다. 이 꽃들은 물을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만 자랍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내 재산 정리, 아파트 시세, 예금 잔고, 매월 수입과 지출. 하나씩 적어가며 순자는 계산합니다. 3억을 내어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혹시나 하는 요양원비까지. 계산을 마친 순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재호에게 3억을 주면 자신의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순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노후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보입니다. 미영이 해준 말. 어머니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순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순자는 달력을 봅니다. 재호가 돌아오는 날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입니다. 순자는 물분을 들고 하나씩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오늘도 꽃들은 받은 만큼만 자랄 것입니다. 나도 이 아이들처럼 살아야겠다. 순자의 입에서 작은 다짐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재호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아직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꽃들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받은 만큼만 자라고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는 꽃들. 순자는 물분을 들고 조용히 물을 줍니다. 오늘부터는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볼게.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정장을 꺼냅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입던 옷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쉽니다. 박순자 할 수 있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입니다. 30년간 거래해온 지점장을 만납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순자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신의 재산 목록입니다. 혹시 큰 지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나이도 들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와 같은 나이의 고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일입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정리하고 일부는 의료비 통장으로 따로 관리하려고 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며칠 전까지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확고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자는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당연한 일이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집 근처에서 20년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장은 순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우리 집 시세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매도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켜고 최근 거래 내역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댁 같은 경우는 4억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층수도 좋고 남양이라서요. 순자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미영이 추천해준 곳입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차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습니다. 급하신 일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려고 해요.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세요. 순자는 법무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려울 것 없어 보입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영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와줄 수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1시간 후 미영이 찾아옵니다. 순자는 오늘 다녀온 곳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정말 다 정리하신 거예요? 응,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하기로 했어. 미영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줘서 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롭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한다고. 순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형님이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이제 늦었어. 미영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자신이 대견합니다. 저녁 무렵 재민이 전화를 겁니다. 엄마 미영이가 그러는데 오늘 은행 다녀오셨다고요? 응, 엄마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재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재민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미안해해요. 너무 많이 주려고만 했나 봐. 그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고. 전화 너머로 재민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형도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밤 9시 재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내일 들어가요. 날씨가 좋아서 하루 더 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들어와라. 엄마, 결정하셨죠?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엄마, 좋은 소식이죠?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밤 공기가 시원합니다. 화분들이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꽃들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화분들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냅니다. 재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봅니다. 화가 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꼭 전해야 할 말들입니다. 재호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각자 살아가자.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효도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5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엄마에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박순자가 되기로 한 결심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해 보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자도 이제 그들처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재호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마음을 다집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재호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재미있었니? 네,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재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엄마,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재호의 첫마디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며칠 전에 써둔 편지가 서랍 속에 있지만 직접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재호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호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투자 실패한 거 알고 있어. 재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엄마, 그게. 재민이가 다 이야기했어.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 빌린 돈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이 묻어납니다. 엄마,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거짓말했다고? 그럼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던 것도 걱정해서? 재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야, 엄마가 화가 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순자는 재호 옆에 앉습니다. 엄마를 속인 게 가장 상처야.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45세 남자의 눈물입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그럼 엄마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 안타깝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짐? 너희가 언제 엄마한테 짐이었니? 재호가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재호야, 이제는 달라야 해. 순자는 재호의 손을 잡습니다. 너도 45살이야. 이제 스스로 해결할 나이지. 엄마, 그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납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해 주는 건 달라. 순자의 말이 재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재호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모든 걸 주면 나중에 엄마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니? 엄마, 저희가 모실 거잖아요. 모신다고? 은미가 엄마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어? 재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야. 순자는 재호를 바라봅니다. 각자 독립해서 살자. 그리고 가끔 만나서 안부 묻고 서로 걱정해주고. 엄마, 그게 진짜 가족이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 재호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의존해온 자신을 돌아봅니다. 엄마,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된 지 15년이 넘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해.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 재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저를 믿어주셔서요. 두 모자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50년간 이어져 온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3개월 후 재호는 스스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은미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문화센터 요가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순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느 일요일 재호 가족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반갑게 달려옵니다. 지수야, 민수야. 많이 컸네. 할머니, 저희 새 집 보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재호는 순자 옆에 앉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하니까 뿌듯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그때 거절해 주셔서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야. 덕분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재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순자는 화분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 받은 만큼만 잘하면 된다고. 꽃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은 재호네가 놀러 왔다. 아이들이 많이 컸고 재호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나도 달라졌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효도는 부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자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의존이 아닌 독립에서, 요구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입니다.